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최근에 이 마이크가 좀 울린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집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며칠 동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타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랑 마이크만 딸랑 들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좀 음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 일정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이 다가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연준을 포함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노가리 까면서 흥청망청 즐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학자들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이렇게 개똥처럼 치닫지는 않았었겠죠. 허당들입니다. 허당들. 타이틀만 화려한 허당들. 어째서 전 세계 경제가 이 양반들의 아가리에 의해 좌우되어야만 하는가.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8월 26일 같은 경우 제롬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과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또 대차대조표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에 관련된 발언을 할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다음 9월에 있을 FOMC 미팅 같은 경우는 9월 20, 21일 양일에 걸쳐가지고 열리게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9월 15일 예정이 되어 있죠. 자, 머지 전까지 이더리움이 좀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전에 8월 26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나오게 되고 9월 2일에는 고용지표, 9월 13일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물가는 예상보다 덜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잔치 분위기였었는데 8월 물가는 어떨까? 자, 한편 리치먼드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목표 회복을 위해서 2%까지 떨어뜨리는 것이죠. 이 인플레이션을 2%까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돈을 그만 풀고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들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쪽에서 문자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그 화면이 이번에 또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로 비트코인을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이 일단 스마트폰이 아니죠. 그러면은 보내는 비트코인 주소를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려면은 이거 정말 겁나게 빡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가락 운동 한번 지대로 하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없이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0.1개 이상을 보유한 지갑 숫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줍줍 가즈아.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 비트코인 떡락 같은 경우 7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시장가 매도 물량과 함께 발생됐다. 한마디로 70억 달러어치가 시장가로 던져지면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크립토 퀀트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내용은 그게 답니다. 던져지고 나서 떨어졌다. 이만큼의 물량이 팔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피터 시프 나댑니다. 최근에 본인 소유의 은행이 폐쇄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질 줄 모르는 피터 시프. 얼마 전에 본인이 비트코인 가격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진짜 떨어지니까 떡락 해지충이 돼가지고 마음껏 나대면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팔라고 종용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S&P 500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S&P 500이 살짝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떨어졌다더라. 이 굉장히 좋지 않죠. 마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 같이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면은 지난 11월부터 S&P 500과 비트코인의 하락률을 비교해 봤을 때 그 하락률이 비트코인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미국 증시가 7% 정도만 더 떨어진다면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40%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미국 증시가 비트코인의 동아줄을 들고 있다라는 소린데, 쥐고 있다라는 소린데, 자, 이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저번 주에 S&P 500
2.5% 하락했는데 비트코인 15%, 지난 4월에는 8.5%, 비트코인 마이너스 55%. 와, 무섭네요. 무서워. S&P 500 양아치야.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긍정적인 소식도 나왔는데요. 자, 비트코인 최적의 매수 시그널로 일컬어지는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 이번에 바이 시그널이 떴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다가 매수 시그널이 떴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축적 단계임은 사실이다라면서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한편이 해시리본 바이 시그널 지표를 만든 찰스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결혼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아주 그냥 좋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3일봉 차트인데 3일봉 차트에서 맥디 하락 크로스가 나올랑 말랑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불안감이 깊어져만 가는 비트코인 차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반등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반등할 것인가? 분석가들의 예측 모아봤는데요. 가격대가 비스무리합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일라이지 분석가. 반등한다면 21,800달러 선까지 반등하지 않겠느냐. 다음으로는 채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22,500달러까지 쏠 수 있을 것이다. 알트코인 셜파 역시 22,500달러 선까지 비트코인이 일단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어서는 최근에 귀신과 같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트레이더 ST 분석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3,500달러 선까지 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짜 상승해가지고 사람들 혼란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이 배열 플래그인데 배열 플래그가 아직 깨지지는 않았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반등해 준다라면은 이 플래그 안에서 좀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 상승형 쐐기에서 비트코인이 아래로 빠져나왔는데 그러면서 일단 가격이 기술적인 하락 예측가까지 떨어지긴 했다 이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즉 반등 없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초연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럴 수도 있지. 과거에도 이 정도 하락은 허다했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하락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지금 반등 및 상승은 약간 좀 엇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부디 상승도 기가 막히게 맞추는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차트인데 무시무시합니다. 이거를 공유하지 말아야 되나. 너무 살벌한 차트. 제가 저번 주부터 비트파이넥스의 고래들이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완전히 닫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이 롱 포지션을 닫은 후에 이더리움에 큰 하락이 왔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하락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그런 차트인데, 보시면은 롱 포지션 닫고 나서 약간 하락 후에 떡락을 맞이해버렸고, 여기서도 롱 포지션 닫고 약간 상승하는 척하면서 하락하더니 아예 녹아버렸죠. 그리고 이번에도 그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롱 포지션이 닫혔고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살짝 녹기 시작하면서 과거처럼 이렇게 녹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좀 전망이라고 해야 될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300달러까지도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긴장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친다라면 비트코인이 녹으면서 이더리움이 함께 녹을 것인가, 아니면 설마 머지가 엎어지면서 이더리움이 머저리가 되어버리는 것인가, 불안불안한데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다음으로 에이다 관련된 약간 좋지 않은 소식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질 하드포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에이다, 최근에 있었던 버그로 인해 가지고 칼다노 블록체인 테스트넷이 치명적인 손상을 당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해당 테스트넷은 이제 완전히 망가지게 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홉스킨슨 같은 경우는 바실 하드포크 퀄리티상의 문제는 없다. 칼다노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과연 바실 하드포크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다려 보시면서 다음으로 이어서는 북미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베스트바이에서 몇몇 암호화폐들의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비트페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제라고 합니다. 그냥 달러, 법정화폐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고든 램지의 헬스키친 프로그램이 메타버스에 진출을 한다. 샌드박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자, 메타버스, 멈추지 않는 버스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언젠가는 가격도 함께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은 그래 수고했다, 고생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시청료 주기, 광고 영상 재생시켜주기, 한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꼭꼭꼭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 유의하시며 오늘 하락장이지만은 그래도 평안한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